사회주의 러시아, 소련은 사라졌다. 러시아 혁명의 영향 가운데 하나는 무수히 많은 민족을 한 울타리에 넣은 것이었다. 유고 역시 그 영향 속에 있지만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모습은 현재 러시아와 체첸의 갈등이다. 수학에서 미분을 이용하여 극대치와 극소치를 구하는 문제나 적분을 이용하여 사이에 곡선이 있는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를 출제하면 성적은 의외로 좋습니다. 한편 문제의 의미를 설명하면 초등학생이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내면 성적은 예상외로 나쁩니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본 적이 있는가? 1. 공원 벤치에 4명이 나란히 앉아있다. 맞는 순서를 바꿔가면서 앉는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가? 2. 5명의 학생을 3명과 2명의 조로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 3. 십각형의 대각선은 전부 몇 개인가? 4. A, B, C, D, E, F의 6명의 학생으로부터 3명의 선수를 시합에 내보내는 경우 선수의 선택 방식은 전부 몇 가지? 이상의 문제들은 순열이나 조합 같은 수학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물을 분석할 때 대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하다못해 점심을 정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하나 찾아 만들어 보시오. 일정한 조건 하에서 모든 상품을 두 사람이 체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몇 명을 고용하면 되는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원 전체를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 보고 싶은데 그 총수는 얼마인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몇 개의 문자를 이용한 문자열의 총수는 몇 개일까? 등등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고등학생에서 학습한 순열기호 P나 조합기호 C를 사용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손을 이용하면 셀 수 있는 것을 P나 C를 어중간하게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의 수를 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쪽 손가락이나 양쪽 발가락까지도 사용하여 하나 둘 셋 하며 경우의 수를 충분히 세거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시절에 수영도와 같은 소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주 수를 세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순한 숫자 세기를 충분히 하지 않고서 공식만을 암기해 버리기 때문에 어른이 된 후에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적분은 잘 풀면서 경우의 수 문제에는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순열기호 P와 조합기호 C와 같은 공식이 생각나서 그것을 이용하여 계산하려고 몹시 허둥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 둘 셋 하고 세면 대개의 경우는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대체로 경우의 수 구하기에 관해서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 없이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경험을 쌓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유의점은 저절로 익혀질 것입니다. 첫째,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분끼리를 2번, 3번 하여 하나하나 세는 것은 소용없으며 2로 곱하거나 3으로 곱하면 해결되는 것. 둘째, 개수를 구하고 있는 대상은 개개의 사물의 중복을 허용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할 것. 셋째, 개수를 구하고 있는 대상은 순서만 다른 것도 따로따로 취급하는지 혹은 순서만 다른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는가를 확실하게 할 것. 넷째, 개수를 구하고 있는 대상은 어떠한 변형까지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 등등입니다. 유의점을 하나 더 추가해 두겠습니다. 경우의 수 구하기에 관해서는 아이라도 연구자와 그다지 다를 바 없는 경지에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대상으로 삼은 것이 2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개수를 2가지로 구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점원은 누구나 일주일에 3일씩 출근하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정확히 30명의 아르바이트 정원이 출근했다고 합시다. 이때 철수가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출근한 것을 철수 월요일, 철수 화요일, 철수 토요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이름 요일이라는 대상의 개수를 요일부터 계산하면 요일은 7개로 각각의 요일에 30명이 출근하고 있으므로 이름 요일의 총수는 210개가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점원의 총 인원수를 X라고 하면 누구나 일주일에 3일 출근하므로 X3 하면 210이 됩니다. 그러므로 X는 70, 즉 아르바이트 점원의 총 인원수는 7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은 일견 우직한 듯 보이는 개수 구하는 방법이 좋은 아이디어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